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걸음을 다 센서스트입니다. 요즘에 참 국제사회가 흉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쟁 발발 행동요령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나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바로 보시죠. 일단 전쟁 발발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쟁 발발하기 전에 전쟁 발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전쟁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많은 징후들이 있는데요. 그 징후들만 봐도 전쟁이 조만간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움직임인데요. 우선 미군의 움직임부터 보면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미군은 8,500명 규모의 병력을 유럽 파병 대비 명령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도 했고요.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에는 미 해군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을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고 전제를 두면요,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침공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도시 하나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군인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군수물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지 감이 오실 텐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각 나라들이 구매하는 군수품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나 북한에서 방탄복을 수십만 벌 구매한다거나 의료용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거나 탄약, 포탄, 무기 등의 수출이 줄어들었거나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러시아군이 국경지대에 야전병원을 건설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상시에 진행되는 훈련을 생각해봤을 때 야전병원을 건설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 나라가 진지하게 전쟁에 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미국의 대사관이 철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 거의 100% 확률로 전쟁이 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보력은 세계 최강 수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 밥 먹을 때 밥알 개수도 알 겁니다. 항상 큰 전쟁이 나기 직전에 미국 대사관이 며칠 전부터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미국과 영국의 대사관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도 출국을 권고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미국 대사관이 철수한다면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니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이동하는 것도 전쟁 징후 중 일부일 것 같습니다. 해당 나라의 고위 관료, 군 지도자, 주요 기업가들이 조용히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순간이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내부 정보를 공유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때는 많은 기업가들이 국경을 넘기도 했죠. 그렇다면 전쟁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전쟁이 터지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다른 나라로 달려가고 싶을 겁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지형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구로 먼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항과 항구는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북한과 가까워서 포격 1순위 타깃이고요. 다른 민간 공항들도 전부 공군기지로 전환될 겁니다. 민간 여객기들은 운항이 중지되고 군 전용으로 바뀔 겁니다. 일단 전쟁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해외로 도망가자는 생각은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령 공항과 항구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한국에 있다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주요 도로는 군사용으로 통제되고 검문소가 설치될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수도권만 해도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도로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겁니다. 명절 연휴에 교통체증보다 더 혼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은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라도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할 텐데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오히려 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차량 대부분 통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도심지는 포격받을 수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전쟁이 터지면 군부대는 기존의 주둔지를 이탈합니다. 왜냐하면 간첩들이 한국의 군부대를 모두 파악했다고 지휘부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장 구글어스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군부대를 알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첫 번째 타격 대상이죠. 그렇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쟁이 나기 전부터 군부대는 주둔지를 이탈해서 OP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주둔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OP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대부분의 국군은 포격도 피하고 적 특수전 병력의 주요 침투로를 막기 위해서 OP로 이동할 텐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쟁이 나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면요, OP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과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산에 식량을 싸들고 왔다가 무장공비로 오해를 받아서 사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요, 그때부터 각종 식량과 식수, 물자 정도를 비축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 3일분 정도는 비축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식량과 식수를 통해서 버티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는 어디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하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그렇다면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곳이 롯데타워와 같은 마천루, 주유소, 차량 인근, 노후 건물입니다. 마천루의 경우에는 포탄이 근처에 떨어지면 유리창이 전부 다 깨져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차량이나 주유소 근처에 있으면 폭격으로 인해서 폭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물도 내구성이 약해서 잔해에 맞아서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폭격 발생 시 지하로 대피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입니다. 일단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피난처 중 하나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입구가 무너져도 다른 지하철역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립 가능성이 적기도 하고요. 지하철역 내부에는 방독면 등의 기초적인 생존 장비들도 있어서 생존에 그나마 유리합니다. 또한 터널이나 지하에 위치한 마트의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피난처인데요.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주변에 지하 시설이 없다면 그냥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단 콘크리트 건물은 굉장히 방어력이 좋습니다. 특히나 현대 공법으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핵무기를 투하해도 완전히 완파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격이 발생했는데 지하로 대피할 수 없다면 창문과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뭉크리고 계신다면 생존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밤에는 전기를 안 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군대에서 등화간지는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불을 꺼두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폭격이 다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다음 행동에 나서야 할 텐데요.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부는 최대한 치안을 유지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물자를 비축하고 안전한 집에 있으면서 국내외의 뉴스와 라디오를 포함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나 수도, 인터넷이 끊길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전기 없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요즘에는 출시되고 있어서 하나쯤은 구비해두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망을 가야겠다 싶으면 사람이 많은 도시보다 아니면 산보다는 한적한 시골이나 농촌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폭격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대부분 군의 통제를 받을 테니 자전거나 도보를 통하여 이러한 지역을 이동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채널의 성비가 거의 9:1입니다. 남자분들만 이 영상을 시청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저도 그렇겠지만요, 전시 소집 대상 연령인 만 19세에서 45세까지는 전부 다 전시 소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이신 분들은 연초에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에 적힌 곳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가면 됩니다. 보통 총동원령 선포 이후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요. 보통 여러분이 사시는 집 근처일 겁니다. 자력으로 가기 힘들더라도 병력 동원 소집 통지서를 휴대한 채로 군경이나 교통기관에 제시하면 신속한 입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도망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러분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투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지 최근에 일어난 전원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